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딥티슈라는 내용들은 참 영업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테틱 원장님들께서는 딥티슈, 근막을 들어올리는 테크닉,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이 딥티슈라는 걸 막연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 또한 정확하게 딥티슈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한번 모셨거든요. 우선은 저희 교수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딥티슈 마사지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94년도, 6년도 호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소개를 척추교정 지인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도 했었고, 2003년도에 또 호주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딥티슈 마소 세라피라는 학회를 설립하고, 그 후부터 이제 대학적으로 피부 미용인 분들한테 이제 중점 강의를 여러 대학에서 해왔어요. 수원여대에서도 한 8년 정도 해왔고, 근데 이제 그리고 부산에서도 한 2004년서부터인가 출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육을 요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딥티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도 저한테 딥티슈 배우신 분들이 좀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딥티슈 마사지란 무엇일까? 근데 딥티슈란 용어 자체가 심부 조직이란 용어입니다. 심부 조직은 우리 근막 근육을 포함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인대, 건, 혈관 다 포함이 되죠. 결합 조직에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특히 딥티슈 마사지가 중점 강건을 두는 관리 대상은 근막과 근육입니다. 그리고 초층에서부터 심부층까지 관리 들어가는 전문 마사지 기법이에요. 근데 이 마사지 기법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스웨디시 테크닉처럼 오일 윤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스무디하게 여러 가지 리드미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딥티슈 마사지의 특징은 근육의 방향, 주행, 그러니까 섬유 주행 방향 따라 가요. 그러니까 근육의 부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시에서 정지 있죠. 정지 파트가 움직이는 파트입니다. 기시 파트는 고정이 되는 파트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딱 기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도 기시에서 정지 방향을 해요. 기시의 정지 방향은 근육이 이완되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칭 기법은 역방향으로 이제 스트레치 신장을 못 시키죠. 기시 방향으로. 기시에서 정지 방향으로. 근데 딥티슈 기법은 스트레칭 기법의 그 작용과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사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근육이 이제 수축, 굳고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시 방향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 관절 파트에 있는 정지 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절하고 그쪽 파트에 붙은 뼈를 끌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벌어졌을 때, 근육끼리 짧아지고 단축이 되었을 때, 이걸 스트레칭 기법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딥티슈 기법도 기시 파트에서 정지 파트로 쭉 근막과 근육을 펴주면서 늘려나가는 신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 기법이에요. 근섬유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그리고 근육의 결을 따라서 가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딥티슈 기법은 역방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 기법이 할 수 없는 역방향에서도, 이렇게 정지 방향에서도, 기시 방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딥티슈 마사지 기법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딥티슈 마사지에서는 전문가들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조직을 늘려주는 기술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일수록 딥티슈 레벨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딥티슈 마사지 기법 연습할 때는 이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시의 정지처럼 이렇게 늘려나가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빠르게 늘리면 쭉 늘면 끊어지겠죠. 천천히 해서 점점 깊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적으로. 자기 바디에서 근육에서 이 상지나 하지는 다 기시방의 위쪽에 있어요. 정지방의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시에서
정지방향으로 이어서 기시에서 멜팅, 기시불을 녹여서 이완시킨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쭉 펴듯이 늘려나갑니다. 이게 정지 파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서 점점 표층에서 중층 신부층으로 점점 압을 더 내리면서 체중을 더 싣고 속도를 더 늦추면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3단계 갈 때는 더 압을 내리는 거예요. 체중을 더 싣고 더 속도를 줄여서 또 신부층까지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근육관리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관리가 제일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그 실력이 무엇이냐면 이 근육관리에서 단축된 만성 수축 굳고 이제 잘 늘어나지 않는 근육은 이렇게 수축 이완 이 제 길이대로 늘어날 때 근육이 제 기능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축 굳어가지고 단축되면서 딱 이렇게 했으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늘리는 기법을 모두 스트레칭 기법처럼 이제 마사지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마사지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동작이 그게 아니고 딥투시 기법은 직선적으로 해서 이 스트레칭 기법 방향처럼 이렇게 나가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의 특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힘이 안 들어요. 이게 많이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을 싣고 늘릴 줄만 알면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직선 기법이 체중을 싣기에 가장 또 좋습니다. 내가 이 체중을 한번 딱 시작점에 싣고 그대로 그 근육 조직을 멜팅 녹여주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체중이 안정적으로 심부까지 제일 쉽게 실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사지에서 가장 또 잘해야 되는 게 힘은 최소로 쓰고 체중 최대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계속 힘주고 계속 여러 동작 깊은 근육 할 때 오일링 많이 해서 이렇게 하려면 근육이 쉽게 잘 안 풀립니다.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뭉친 근육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기시에서 정지방향을 쫙 늘려줄 때 제일 잘 또 풀려요.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딥티슈 마사지 기법이 오일링을 적게 해도 쉽게 마사지 되는 게 이 근육 결을 따라 직선적으로 이제 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내가 체구가 작아도 이 몸이 왜소해도 체중이 적게 나와도 이 기술만 터득하면 근육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이 수축 굳고 만성 단축된 이 근육 관리 실력이 이제 탁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교수님이 하신 이 기법 자체가 관리자가 입는 그 부상률도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테크닉이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직 손상에서 제일 뭐랄까 제일 간여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기 작업을 할 때 압하고 속도가 있습니다. 압 속도. 그러니까 이 조직을 심까지 이렇게 잘 풀려면 압도 필요하죠. 너무 이제 표층에서 약해 하면 심부가 안 풀리죠. 그 다음에 속도가 이 빨리 간다고 이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빠른 속도가 심부에도 와서까지 빠르게 가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층에서부터 피부에서부터 근막, 모세혈관, 이 신경부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이 중요한데 압보다 더 후에 중요한 것이 속도예요. 내가 압이 굉장히 강해도 속도만 조절할 줄 알면 안전하게 심부까지 마사지 기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부에 무게가 큰 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돌을 빠르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상당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라도 이 속도만 조절하면 안전하게 가요. 이렇게. 이 마사지 기법도 그래서 심부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빠르게 가면 바로 손상이 오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깊이 들어가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서 가면 이 벌써 신경계가 감지를 해요. 아, 안전하구나. 내가 견뎌낼 수 있다.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부 마사지 기법에서 특히 안전법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압보다 속도입니다. 속도. 실제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근육 단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뭉쳤어. 고객들이 통증을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사지를 여러 샵에 다녀보고 하지만 그런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너클로 풀단지 이걸로 그 자리를 엄청 문질러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풀리는데 막상 집에 가면 거기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실제로 우리 샵에서도 원장님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제 고객한테 뭔가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 고객이 당장은 시원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샵으로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샵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직 덜 풀려서 그래. 또 와. 또 문지르신단 말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단축된 근육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조직을 자꾸 으깬다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셀룰라이트 뭐 쪼갠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축 수축과 이 뭉친 조직을 풀어낼 수 있는 기법에는 이렇게 스트레칭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늘려나가는 기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압법이 있어요. 압을 해가지고 그 굳은 이 조직을 멜팅 녹여주면서 압 통증까지 풀어내주는 이렇게 그 기법이죠. 압박법을 많이 쓰죠. 녹이기 위해서. 이것도 풀 수 있지만 깨끗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근육 섬유 길이대로 결대로 깨끗이 심부까지 제 길이대로 그러니까 이완시키거나 늘려놨을 때가 제일 근육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뭉친 조직을 으깨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근막이라든가 이 조직이 있죠. 이게 풀어지긴 한데 이게 그 안에서 이 염증 상태라든가 이 혈관 같은 거, 혈관 조직이라든가 신경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근육 속에 그냥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 혈관 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림프관, 이 흐르는 이런 것까지 다 림프관 아시죠? 모세혈관에서 작은 혈관에서부터 구혈관 다 있어, 그죠? 다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혈관에서 손상만 받아도 혈관에 이 막이 붓기만 해도 붓습니다. 통증이 생겨요. 이 근육보다 더 약한 조직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이제 강하게 으깨다 보면은 그 후에 어떻게 돼서 붓죠 이렇게. 근데 부어요. 부으면서 더 이제 근육은 이제 늘려주고 이제 풀어줄 때는 확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풀었으면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축으로 들어와요. 또 그 다음날 작업해서 더 요만큼 이러면서 풀어지는데 한 번에 하겠다고 깊이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근결된 것을 이제 이게 부수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으깨는 식으로 좀 이렇게 확 풀어내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풀려지는 그날은 이렇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제 순환이 이제 풀어진 부위는 순환이 들어오겠죠? 노폐물도 나오면서 이제 림프물 이제 뭐 혈액 순환이 뭐 체액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부어버립니다. 혈관도 부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다음날 이제 풀려고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오신다 할 때 매일 그렇게 하면 더 손상을 받아요. 근데 한 번 그렇게 관리해주고 2, 3일 후나 뭐 일주일 후나 이렇게 오면 그 사이에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좀 나아지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매일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관리가 절대 안 되고 부작용만 일으키게 되죠. 아마 지금 이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론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제 교수님과 촬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모델에게 하면서 이제 어떤 기술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중점적으로 교수님께 요청드린 사항은 뭐냐면 제가 여러 샵을 다니면서 보면 원장님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저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또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가르쳐 보시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주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샵에서 내가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기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교수님께서 보여드릴 기술들은 어느 부위를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거북목 요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현대인들은 이제 컴퓨터 사용하고 그다음 스마트폰 이런 사용량이 또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관리를 하든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있죠.
피부 미용사분들도 얼굴 할 때 이렇게 숙여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마사지 세라피스트들도 이렇게 해서 펴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고개하고 이 어깨 등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포즈를 이렇게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죠. 이 자세와 이 동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해서 이제 장기간 가다 보면 이 근육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뼈, 골격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에 특히 머리를 숙이고 장시간 있다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뒷목 근육들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위치에서 고정하고 있으면 계속 당깁니다. 이거 잡아주려고. 그때 이 당기고 늘어나면서 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늘어나면 이 고개가 희미해지겠죠. 이거 내가 이 위치에 있겠다 하면 그 위치만큼 수축을 해요. 당기는. 더 내려가겠다면 더 늘어나지만 더 당겨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당길 때 이 수축 들어가면서 힘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트레스 생기면서 이게 긴장하고 수축 굳어지기 시작하죠. 오래되면 더 이제 그러면 목뼈가 완만한 C자 커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일자로 변하겠죠. 이렇게 이 경추의 이 구조에도 변형이 생겨요. 근육에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목 자세가 일자되면 또 디스크 유가성도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런 자세는 나쁘지만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돼요. 뒷목 근육이 여성분들이 특히 남성보다 목 근육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중에서도 뒷목 근육이 또 이 약한 분들이 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 거북목 형성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세적인 문제를 교정이 필요하지만 그게 불가피하게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이 뒷목 근육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상태가 되더라도 이 근육도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세 버틸 수 있는 이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2도, 3도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걸리는 이 하중은 중력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근데 뒷목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바디 뭐 헬스할 때 이는 바디 이는 다 하체, 상체 이는 하지만 목 근육은 잘 강화하지 않죠. 특히 이거 해줘야 돼요. 뒷목 근육 강화도 어렵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만 해줘도 상당히 목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 굳어진 목 있죠. 뒷목 근육 특히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앞목 근육도 단축이 됩니다. 흉쇄도 사각근 있는 근육, 이 목 앞에 이 경추 앞쪽 심부근, 이 장경근 이런 것도 다 굳어요. 그러나 이 뒷목 근육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강화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거 관리해줘도 이 뒤쪽만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이 앞목 근육이 관리 안 해도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흉쇄도 사각근에도 중요한 기법이 있고 중요성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뒷목에 관여되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부위의 관리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해둔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숄더, 이제 어깨가 말리면서 등도 가고 이 승모근이 말려져 이렇게. 근데 이 원인이 물론 자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목까지도 이제 관여가 되죠. 목도 이렇게 되겠죠. 이 이은채형이 또 이 컴퓨터 앞에서 턱을 빼고 이렇게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게 특히 많이 생겨요. 남성도 포함해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 라운드 숄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또 핵심 원인이 이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근육 대흉근, 소흉근. 이제 그리고 이 근육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이 근육들이 팔 앞쪽에 붙어 있어요. 내전시키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내전하고. 이렇게 단축이 될수록 기시방향이 여기입니다. 이제 정지방향이 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늘어났던 이쪽 가지는 수축이 될 때 이쪽으로 와요. 이 상태로 수축돼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를 못해 뒤로.
이 근육들이 다 빨려오죠. 앞쪽으로. 그러면 등 쪽은 어떻게 돼요? 등 쪽의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나죠. 당겨서 하니까 이렇게. 능형근육 이런 근육들이 하부승모근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안 당겨가려고 이 근육들이 늘어나지만 계속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힘을 쓰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에서도 이렇게 양쪽 힘이 균등하면 안 움직이죠. 근데 한쪽이 강하면 이제 딸려가죠. 이 딸려가는 쪽에 또 안 당겨가려고 계속 힘쓰. 이 얼마나 피로가 많겠어요. 근육도 피로 아파지고 이 현상이. 그래서 이 앞쪽 관리를 해서 이걸 늘려놔야지 이제 펴지는 바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 관리를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어주면 바로 여기가 이완이 되기 시작해요. 이 자세 포즈가 돌아가요. 당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펴주니까 앞에서 놔주니까 이게 오히려 쉽죠. 그래서 이 근육들은 놔두면 나중에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늘어난 근육들은 또 나중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약해진 근육들은. 그냥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수탱 거 풀어주면서 너무 오래 장기간 가면 돌아올려도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야 돼. 앞뒤 근육 밸런스 서로 이제 앞에 당기면 뒤는 늘어나고 기량 작용을 하는데 이는 작용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한쪽만 그냥 갖고 놓지 않으면 뒤쪽에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라운드 숄더에서 특히 관여되는 것이 팔도 관여되지만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이 중심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전인대에 와요. 이렇게. 이게 견갑골이 앞으로 같이 빨려옵니다. 이렇게. 그때 관여되는 이 견갑골에 부착된 근육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가슴 앞쪽에 있는 소흉근입니다. 그죠? 소흉근. 이 오구돌기가 있죠. 견갑골 앞쪽이 관절 쪽으로 돌기 하나. 여기에 소흉근이 늑골 3, 4, 5번에서 이렇게 기시가 여기서 정지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기시 방향이가 다 당겨오겠죠. 그래서 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거근이라고 있죠. 견갑골에 부착된 근육. 이 근육도 늑골에서 붙죠. 이쪽 1번에서 9번을 하니까 중심부. 여기 뒤쪽에 보면 견갑골 이 내친형이 있지 않습니까? 척추 쪽에 그쪽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견갑골을 또 이 근육이 수축이 되면 당겨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견갑골 문제 이 변형도 위치 변형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육을 앞서서 가게 아셔야 되고 이 라운드 숄더 할 때 앞으로 대밀 당기기 시작하면 뒤에 등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중추도 이렇게 후만이 물려나옵니다. 뒤로. 그러면서 이 등뼈도 여러분 이렇게 등 관리하실 때 엎드리면 이 등에 이렇게 소순산한 등뼈 윤기가 이렇게 이제 후만으로 보이죠. 뒤로 빠지게 많이 나오신 분들. 이것도 뒤에서 열심히 하려면 그때는 얘가 긴장 통증이 완화되죠. 그러나 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체킹해 보세요. 이 등뼈가 이렇게 많이 뒤로 이렇게 과후만적으로 늘어나는 분들, 뭐 극돌기 사이가 벌어져요. 이렇게 척추의 극돌기 있죠. 이 간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치는데 이 상태, 굽은 상태, 벌어진 상태 굽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인대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대. 이 척추 극돌기 상에 있는 극상인데 이 사이 뼈 사이에 있는 극간인데 이 인대들이 늘어나는 게 이게 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인대들이 늘어나 버리면 고무줄이 이렇게 한번 늘어나면 탄력성이 다소 잃어버리죠. 이게 마찬가지로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사이에 등뼈, 척추, 극돌기 사이에 이렇게 인대부를 꾹 눌러보세요. 상당히 아파합니다. 이게 꽉 펴져야 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인대가 늘어나면 나중에 펴도 인대들이 뼈 사이에 물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늘어나면 나중에 펴져도 또 툭툭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개선시켜야 하는 문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쳐서 등뼈를 해도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빠져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육이 상당히 이런 골격 문제나 이제 이런 이 압박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척추하고 이런 거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운드 숄더는 어깨가 말려 있는 분, 등이 부분 이쪽에 통증이 많겠죠. 그런 분들 생각하실 때 이쪽에 통증이 없는 것 같아도
문제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관리를 특히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빨리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뭔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실제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지금 샵의 원장님들, 고객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왜 지금 관리를 받아야 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놓치고 계신 고객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의 셀링 포인트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영상들이 나중에 고객 개개인들에게 링크로 한번 보내셔서 왜 지금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샵에서 어떤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어떤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저도 사실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등이 솟아있고 앞으로 약간 라운드 숄더가 있는 편인데 거의 등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원장님, 이미 또 제 영상에 나오셨던 여러 원장님들 샵에 가면 항상 이 등 문제를 교수님 말씀대로 앞부분, 우리 여기 가슴 쪽하고 이 근육들을 함께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미 이게 기술차랑 짬밥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많이 느끼는데, 오늘 좀 마사지에 대해서, 딥티슈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잡아 주실 테니까 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 여기 라운드 숄더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그걸로 그러면 여기 저희 1편, 이 영상은 1편이고요. 이제 2편에서부터 라운드 숄더를 보여드릴 건데, 영상 여기 상단 여기 위쪽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게 우리 라운드 숄더 첫 번째 영상이니까 영상 한번 연달아서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데모를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